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게 엄청 큰 행운들이 왔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로또 2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6천만 원에 당첨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3년간 알아왔던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서도 저도 얼떨떨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주를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겪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거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자세히 풀려면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이때부터 사주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없을 순 없겠지만 제 인생은 누구보다도 평탄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료들과 함께 시골길을 걷고 있었는데 혼자서만 들개에게 물리기도 하고요. 또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차에 치여서 반년 동안 강제 휴학을 하게 되기도 하고, 칼치기 사고로 차가 폐차 직전까지 가기도 했고, 피할 수 없는 사고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반측성 안면 경련이라는 난치병을 어린 나이부터 앓게 됐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난치병이 아니라 불치병이었어요.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거든요. 온갖 약초를 먹어보기도 하고 한방, 양방병원 수십 곳을 다녔습니다. 결국에는 최후의 보루로 머리를 여는 수술까지 받았지만 낫지 못했어요. 그렇게 13년간 병을 계속 앓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반측성 안면 경련이라는 병은요, 얼굴 근육을 통제하지 못하는 병인데요. 뇌혈관과 안면신경이 점점 붓게 되어서 생기는 병인데, 왜 혈관과 신경이 붓게 되는지 그 근본 원인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 병은 보통 40, 50대 이후에 발병을 하는데, 학생은 너무 병이 일찍 왔고 증상도 심한 편이다. 그냥 운이 나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게 마음이 편할 거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 낙담했죠. 이명도 있어서 불면증은 당연했고요. 나중에는 수면제에도 내성이 생겨서 50시간씩 깨있기도 했어요. 삶의 질이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얼굴이 떨려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시험을 쳐야 하는데 시험지조차 집중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건가 싶은 마음으로 정말 꾸역꾸역 살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심리학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됐죠. 그러다가 우연히 타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주 공부도 병행하게 됐어요. 제가 타로는 꽤 오래 했거든요. 한 20년 정도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이런 타로나 사주 같은 것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 타로를 접하게 됐을 때도 이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타로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어요. 선택한 카드에서 조언을 얻을 때가 많았고, 또 답을 찾게 되기도 했고요. 사주에 대한 첫인상도 비슷했어요. 내 팔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게 말이 돼? 지금도 이렇게 시궁창인데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겠네 하면서 약간의 반발심과 오기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사주라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정말 운이 좋았어. 오늘은 왜 이렇게 운수가 나쁘지? 오늘 정말 일진사납다. 저도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을 했는데, 사주 공부를 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말들이 다 사주와 연관이 되었던 말들인 거예요. 이 모든 어떤 운의 흐름이 사주 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사주를 대하는 저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팠던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도 있겠다. 어쩌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세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명리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사주란 무엇일까요? 제가 사주를 공부하고 내린 결론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주는 그 사주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순탄하게 살 수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운명의 청사진이자 운의 타임라인이라는 겁니다. 온몸으로 거부하던 사주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제 마음가짐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굴곡진 인생을 조금 더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때는 운이 좋을 거니까 복권이라도 한 장 사볼까?
이때는 기운이 흔들리는 시기니까 미리 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예전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생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그래, 이 정도이길 다행이다. 또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면서 회복 탄력성이 되게 좋아졌어요. 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좋은 운들도 잘 끌려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사주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우리 사주에는 목화토금수라는 5가지 오행이 있습니다. 이 오행은 사람마다 다르게 분포가 되는데 누구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주가 있고 누구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특정 성질이 강하게 발현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요. 화가 많으신 분들은요. 사주에 불이 많은 거잖아요. 밤이 오지 않는 사주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뭔가 항상 밝고 추진력이 좋고 일복이 많아서 쉬는 날 없이 바쁘게 살게 됩니다. 이런 어떤 점들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사주를 모두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요. 아무튼 저는 수기운이 하나도 없는 사주였어요. 사주에 물이 하나도 없는데 2024년도부터 5년 정도 쭉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2024년도 상반기가 정말 힘든 시기였거든요. 이래서 2024년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주팔자에 물이 없어도요. 대운이나 세운에서 수기운이 들어오면 또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몇 년간 수기운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걸 알고부터 제 사주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수기운을 보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주에서 수는 검은색이거든요. 그래서 지갑을 검은색으로 바꾸고 검은색 원석 팔찌를 착용했어요. 그리고 헬스 대신에 수영을 해서 물과 가까워지려고 했습니다.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믿져야 본전이니까 잘 안 풀리는 내 인생에 운이라도 좀 튀어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팔찌는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요. 만들면서 딱 한 가지만 바랬어요. 제발 잘 사는 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까 무탈하게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팔찌를 만들어서 계속 끼고 다녔어요. 그렇게 검은색 아이템을 가까이 하고 수영을 다니며 한 달 정도 되던 날에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세상에 로또 2등에 당첨이 되었어요. 그날을 떠올려보면 그날도 사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저한테 굉장한 기일이었고 유독 그날따라 안 하던 짓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로또를 한번 사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복권 같은 것을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서 당첨된 사람들을 부러워만 했지 직접 사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날도 딱 5,000원치만 샀는데 그게 2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6천만 원. 세금 떼고 나니까 4,700만 원쯤 됐어요. 당첨금으로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금을 일시불로 갚았습니다. 빚이 사라지니까 어깨가 너무 홀가분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람이 잘 될 때는 또 그만큼 베풀어야 하는 거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1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로또 당첨되고 나서 저는 이 팔찌나 어떤 아이템들이 효과가 있었는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만들어주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추천도 해줬어요. 너는 어떤 색깔을 가까이 해라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친구 한 명은 작년 말에 승진을 했고요. 또 다른 친구는 주식으로 2천만 원 넘는 수익을 보게 됐고 더불어서 사업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의 친구는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사주팔찌 때문에 좋은 일들이 생겼다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팔찌를 끼고 다니면서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친구들이. 그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 조금 더 해보자면요. 수술을 해도 13년간 낫지 않던 얼굴 경련이 2024년 9월쯤에 낫게 됐어요. 8월에 로또가 당첨이 되고 9월에 병도 나았습니다. 개운법을 실천한 후로 2달 동안 2가지 행운이 찾아왔어요. 혼자서 생각하기로는 병이 낫는데 수영이 도움이 많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은 하지만 평생 낫지 않던 병이 2달 만에 나았다? 일주일에 2번 갔거든요. 수영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주 공부 덕분에 제 마음가짐이 변했고 운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결과가 펼쳐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2025년 1월 현재 제 얼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편한 얼굴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명리학을 더 깊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운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더 큰 운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놓치지 않으려고요.
사람마다 인생에서 기운이 정말 크게 3번 이상 온다고 해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 운을 잘 알아보시고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흘러오는 운을 그냥 흘려보낼 것인지 잡을 것인지는 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주오행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설명 조금 드려보자면요. 만세력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생년월일시를 입력하시면 여러분들이 타고나신 사주팔자를 알게 되시는데요.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검정색 이렇게 칸칸마다 다른 색깔의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제가 제일 간단하게 점수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의 사주팔자에 해당하는 8가지 글자를 오른쪽 표에 넣어서 점수를 한번 내주세요. 칸마다 점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계산해 주시고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현재 33살이기 때문에 25에 해당하는 대운의 오행과 2025년에 해당하는 세운의 오행을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산했던 점수에다가 오행 하나당 10점씩 계산하셔서 더해 주시면 끝입니다. 특정 오행 점수가 20점 이하면 미약, 50점 이하는 발달, 50점 초과이면 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약에 해당하는 운기를 보충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간략한 개운법 띄워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에 다신 모든 분들께서 정말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